오늘날 무자비한 현대전장에서는 단 한 발의 총알이나 작은 파편조차도 전투의 승패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병력 수송과 물자 보급을 담당하며 기동력이 생명인 소형 전술 차량의 경우 적의 공격으로 인한 타이어 펑크는 부대대 전체의 전멸을 의미하는 끔찍한 재앙이죠. 적의 치밀한 매복 공격에 걸렸을 때 타이어가 터져 오도 가도 못하고 집중 사격을 받는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비대칭 전력을 갈고 닦으며 도로 곳곳에 대인지뢰와 부비 트랩을 설치해둔 북한군에 맞서야 하는 우리 군에게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방탄판을 두른 보급 차량조차 타이어가 드론이 투하한 파편에 찍혀 물자 수송이 마비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죠. 기동력을 잃고 도로 한가운데 멈춰선 장갑차나 전술 차량은 적 포병 전력이나 자폭 드론의 가장 쉬운 표적이자 단순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방위산업계가 이 오랜 딜레마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리고 전장의 물리법칙을 뒤엎을 괴물 같은 첨단 기술을 본격적으로 전력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아무리 산길에 압정이나 날카로운 못을 깔고 7.62mm 기관총을 난사해도 우리 군의 전술 차량은 이를 비웃으며 적진을 돌파할 것입니다. 단순히 바람이 빠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휠의 절반이 날아가도 시속 80km로 험지를 주파하는 기적의 기술, 한국형 에어리스 타이어의 실체를 지금부터 분석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돌파력이 이 무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타이어가 어떻게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적의 대전차 무기를 버텨내는지 그 충격적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공기압 타이어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발명된 이후 무려 10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전 세계 모든 군용 차량의 기본 장비가 되어 주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충격 흡수력 덕분에 승차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얇은 고무막 안에 공기를 가둬둔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죠. 이로 인해 날카로운 암석 파편이나 적의 총탄에는 한없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군사 강국들은 럼플렛 타이어를 도입해왔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고무 내부에 단단한 금속이나 플라스틱 지지대를 넣어 타이어 펑크가 나더라도 시속 48km 정도의 속도로 수십 킬로미터를 강제 이동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기아의 K151 소형 전술 차량이나 차륜형 장갑차 등 대부분의 최신 군용 차량들도 생존성 보장을 위해 이 럼플렛 타이어를 기본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전에서 럼플렛 타이어는 결코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고무가 찢어지고 공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로 험지를 달리면 내부 지지대와의 엄청난 마찰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고열이 발생해 결국 타이어 전체가 녹아내리거나 불타오르게 되며 차량의 서스펜션과 구동축에 막대한 물리적 데미지를 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구조가 복잡해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져 차량의 연비가 급감하고 전시 상황에서 손상된 무거운 럼플렛 타이어를 야전에서 교체하는 것은 지옥 같은 중노동입니다.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악지형이고 날카로운 화강 한반이 널려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산악기동 중 발생하는 타이어의 잦은 파손은 전투력 유지에 치명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절대적인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청과 한국타이어, 그리고 기아자동차의 연구진들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의 공기를 아예 빼버리고 특수한 기하학적 구조물 자체가 차량의 엄청난 하중을 튼튼하게 버텨내는 비공기압 타이어, 즉 에어리스 타이어의 개발이었습니다. 초기 개발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승차감이 엉망인 것은 물론이고 전술 차량이 고속주행을 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마찰열을 폴리우레탄 소재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시속 60km를 넘어가면 내부 구조물이 열에 의해 변형되거나 심지어 녹아내리는 실패를 수없이 거듭했습니다. 첨단 소재 공학의 기술적 장벽은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방산연구진의 집념이 마침내 이 거대한 벽을 뚫어냈습니다. 고속주행 시의 열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자연의 생체 모방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가혹한 테스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타이어가 자랑하는 최신 비공기압 타이어 시스템인 아이플렉스 기술입니다. 이제 공기 대신 정교한 그물망이 하중을 지지합니다. 폴리우레탄 원형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수백 개의 복잡한 기하학적 스포크가 거미줄처럼 얽혀 차량의 무게를 분산시키고 지면의 충격을 스프링처럼 완벽하게 흡수해냅니다.
이 기술의 가장 무서운 강점은 전 세계 그 어떤 장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장 생존성입니다. 적의 대전차 지뢰가 터져 파편이 타이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아도 문제없습니다. 북한군의 14.5mm 중기관총 사격으로 타이어 전체 면적의 30% 이상이 완전히 뜯겨 날아가더라도 뼈대만 남은 상태로 시속 80km 이상 질주하며 험지를 돌파합니다. 일반 군용 타이어였다면 폭발 직후 차량이 전복되거나 멈춰서서 부대원 전원이 몰살당했을 끔찍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K151 전술 차량은 유유히 안전지대로 이탈하게 됩니다. 미군이 도입한 미쉐린의 트윌 타이어가 주로 저속으로 이동하는 건설 장비나 가벼운 소형 ATV에 맞춰져 있다면 한국의 기술력은 차원이 다른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에어리스 타이어는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비를 싣고 5톤이 넘어가는 육중한 군용 전술 차량이 고속 기동과 급격한 코너링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설계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의 육각형 허니콤 구조는 타이어가 굴러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외부의 찬 공기를 빨아들이고 내부에 열을 배출하는 거대한 환풍기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놀라운 냉각 메커니즘 덕분에 기존 럼플렛 타이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고속 주행 시의 과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며 강원도의 돌밭을 시속 100km로 질주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전투 중 생존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평시 차량의 유지보수와 군수 지원의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병사들이 매일 아침 공기압을 체크할 필요도 없고 펑크를 때우기 위한 야전 정비 키트나 무거운 스페어 타이어를 싣고 다닐 필요가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타이어가 진정으로 파괴력을 발휘하며 빛을 발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 로봇 무기 체계와 결합했을 때의 공포를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방위 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산 기업들이 주도하는 에어리스 타이어 기술의 놀라운 상용화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수한 가성비와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신속한 납기로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K방산의 생존성이라는 거대한 날개가 완벽하게 달려버린 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산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도입하며 유럽 최대의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는 폴란드는 이 기술의 도입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만 되면 진흙탕으로 변해버리는 동유럽 특유의 라스푸티차 지형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폴란드군에게 펑크가 걱정 없는 한국의 전술 차량은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또한 중동의 험난한 사막과 날카로운 암석지대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열과 파편에 찢기지 않는 이 타이어는 그야말로 꿈의 장비입니다. 만약 우리 군이 이 에어리스 타이어를 최전방 보병부대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다면 북한군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특수전 교리는 기초부터 완전히 붕괴하게 됩니다. 북한군 경보병 부대의 핵심 전술은 좁은 산악도로의 대전차 장애물과 뾰족한 쇠꼬챙이를 설치해 기동로를 막은 뒤 멈춰선 차량을 향해 RPG 로켓을 쏘며 매복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타이어를 터뜨려 차량을 멈춰 세울 수 없다면 그들의 매복 전술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하며 도리어 멈추지 않고 K6 중기관총을 응사하는 차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구식 대전차 지뢰나 조악한 소총 사격 따위로는 한국군 기동부대의 파죽지세 진격을 단 1분 1초도 지연시킬 수 없게 되는 완벽한 비대칭 전력의 무력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처럼 압도적인 전술적 우위가 증명되면서 과연 미래의 전장에서는 이 타이어가 어떻게 활용될까요?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로봇과 결합할 때 그 시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다목적 무인 전투 차량 아리온 스맥과 같은 첨단 무인 차량 체계의 전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무인 로봇 차량 시스템에도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숨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험지 기동 중 발생하는 타이어 펑크 문제였습니다. 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니 전장 한가운데서 타이어가 터져버리면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 끼워줄 병사조차 없어 로봇은 수십억 원짜리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펑크가 나지 않는 에어리스 타이어는 미래 무인 전투 체계가 온전히 완성되기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자 가장 핵심적인 방어 장갑 그 자체입니다. 이 에어리스 타이어를 4개 장착한 무인 전투 차량 아리온 스맷은 적진 깊숙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위험한 수색 정찰 임무와 부상자 후송, 그리고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적의 공격으로 타이어 하나가 절반쯤 뜯겨 날아가더라도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은 남은 바퀴들로 정교하게 균형을 잡으며 부여된 작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해냅니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2027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력화될 차세대 보병 전투 차량과 소형 전술 차량 성능 개량 사업에 이 비공기압 타이어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할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쓰다 버린 낡고 무거운 구형 전술 차량을 물려받아 고쳤으며 펑크난 고무 타이어를 때우기 위해 병사들이 밤새 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군용 모빌리티 시장의 생존 기술 룰을 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의 총탄과 지뢰 파편을 비웃으며 거친 험지를 거침없이 돌파하는 기적의 타이어 기술. 여러분은 이 기술이 한국의 국방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영토와 장병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이 든든한 강철의 발굽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자랑스러운 의견을 영상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눈부신 발전상과 전 세계를 호령하는 숨겨진 첨단 무기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첨단 무기 채널에서 계속해서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국방기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